경제 공부요? 어렵지 않아요. 재미있게 경제 공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항영 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오늘도 함께 하시죠. 이항영 위원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도 재미있는 얘기 준비하셨죠? 오늘은 공유경제라고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얘기 있는데요. 공유경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 위원님 진짜 이제 왜요? 재밌는 거 다 떨어지신 거죠? 아, 뭔 소리 아니, 이게 하세요? 무슨 경제학 책에서나 나올 만한 용어 지금 가지고 오신 거예요. 공유경제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딴 걸 하려다가 오늘 네. 이걸 해야겠다 마음 먹은 게 어저께 집에 가서 홈쇼핑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여기저기 다 렌탈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뭐 정수기도 렌탈하고 뭐 자동차도 어저께 어떤 프로회사들이 렌탈하니까 네. 딱 이게 지금 시대의 화두인 것 같아갖고 그래갖고 막 준비했는데 아.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요.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번 말씀드릴게요. 들어볼게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어떤 학문이 절대 아니라요. 빌려 쓰고 이게 혼자만의 물건을 사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산 다음에 안 쓸 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워낙 그 값이 비싸니까 한번 사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돌려 쓰기도 하고 이런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이게 옛날부터 있던 얘기가 아닙니다. 타임즈는요 작년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세상을 바꿀 10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경제 딱 얘기했고요. 이게 2008년에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처음 만든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 공유경제라는 게 저는 말이 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무슨 엄청난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 줄 알았는데 말 그대로 진짜 위원님과 제가 공유하자. 그럼요. 이거 물건을 한번 공유해보자.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앞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렌탈이랑 진짜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사실 렌탈이랑은 약간 비슷하게 해도 다른데요. 렌탈이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쓴 렌탈이라는 건 약간 장기 렌탈의 개념이 정수기 렌탈. 네, 정수기 얘기면 한 3년 정도 해야 되죠. 그리고 자동차도 보면 보통 가정 개인들이 쓰는 건 한 3년 정도 쓰고요. 맞아요. 물론 안마의자 렌탈. 네, 제주도 같은 거는 뭐 3주 하루 단위로 하지만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안마의자도 한 번 쓰면 1년, 2년, 안 쓰면 돈 물어내고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상대적 길고요. 대표적인 거 하면 주택 전세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네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될 것 맞네요. 같고요. 네네. 상대적으로 공유경제는 상대로 짧은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은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어디 해외에도 가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게 있고요. 자동차 쉐어링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카란 게 미국에서 있고 우리나라도 네. 시간대로 빌려주는 서비스들이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알아요. 소카. 네, 소카나 하는 네. 거 있고요. 미국에서는 집카란 것들이 있고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에어비앤비는 이제 이건 뭐예요? 에어비앤비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는 에어비앤비 벌써 몇 번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외국에나 여행 갈 때 들어가서 호텔 검색하는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에 가시면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자기 집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집을 전체로 빌려주게 하고 방 단위 빌려주게 하는 걸 에어비앤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얘기한 거 집카, 우리나라에서 소카요? 소카. 네, 맞아요. 네, 집카 같은 거거든요. 이게 네. 딱 시간 단위 빌려주는 거가 되겠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유경제의 예가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공유경제라는 용어도 이제 쉽게 좀 풀어드렸고요. 네. 왜 이런 것이 뜰까? 이게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네. 뭘까요, 위원님? 두 가지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 첫 번째는 먹고 살기가 좀 깝깝해진 거죠. 비싼 거를 한 번에 휙 살 수 있는 소위 네.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에서 이제 뭔가 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가 좋으면 뭐 비싼 차 뭐 5천만 원짜리 차 한 번에 싹 사갖고 사죠. 자랑하고 아니면 또 그럼요. 바꾸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한 대 더 사고. 그러니까. 근데 네.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좀 빌려 쓰고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저만 하더라도 좀 뚜벅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필요하면 저도 한번 우리나라에서 한 달 하루짜리 모르는 거 시간 네, 단위로 시간 단위로 가능해요. 저도 한번 빌려서 공항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일단 되게 그것이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 요인은 더 이제 심각한 얘기는 1인 가구가 1인 가구 하나의 일어나고 대세가 있죠.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G7의 전체 평균이면 16.7%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25% 정도 넘어. 뭐가요? 1인 가구 1인 가구, 비중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의 가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늘어나고 있고요. 시애틀이나 무슨 미국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40% 넘는 데가 많고요. 뉴욕 같은 대도시는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자동차 사고 주차할 데도 없는데 자동차가 부담이죠.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보면 공유경제에서 일단 쓴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좋은 것뿐만 있냐면 실제로 보면 자동차에서는 아주 악재죠. 왜냐면 자동차를 그러네요. 많이 다들 사야 팔려야지 돼. 많이 좋은 팔려야 건데. 되는데 자동차를 안 사잖아요. 네, 사람들이. 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재미나는 것이 젊은이들의 자동차 운전 면허부터 취득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필요 없다 생각하니까 운전면허를 안 타니까 일본에서 난리 나갖고 운전면허를 자동차 회사들이 도요타 이런 데서 지원까지 해줘요.
우리나라는 일본 처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 우리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가르쳐 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서비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거가 포드 자동차에서 진짜 있었던 일인데 자동차가 잘 안 팔리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 자동차 쉐어링하는 앱 같은 거 소프트웨어 회사를 있죠. 아예 인수해버렸어요. 그래갖고 포드의 자동차 모든 고객은 일정 주급 가면 하루에 5달러만 내면 빌려주고 이런 것들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할 정도로 자동차 회사나 큰 내구성 소비재를 만드는 회사, 비싼 옷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 한복 같은 거 직접 사서 입는 분 별로 제가 못 봤거든요. 한번 사서 네. 또 뭐 여러 번 입을 일이 없잖아요. 저 결혼식 때 입은 한복 있거든요. 평생 한 번도 안 입었는데 그때 있었으면 전 사기 싫었는데 같이 집어 사라서 샀는데요. 똑같죠. 일본에서 기모노 같은 거 있죠. 비싸거든요. 알게 보면요. 그거 사는 사람 없거든요. 다 빌려 입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이 사회적 현상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진짜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도 이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이제 트렌드는 바뀌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업체를 인수하고 이런 이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물론 뭐 소카를 비롯해서 우리 시장, 우리나라 안에서도 공유 경제가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좀 시장이 더 커질까? 이건 좀 의구심이 드는 것 그걸 지금 같은데요.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물론 우리나라는 자기 거, 남의 거 이렇게 딱 구분한 게 그러니까 저만 있는데요. 해도 차라리 뭐 돈 조금 그냥 몰라 그냥 사 이거 좀 강하거든요. 약간 올드 패션 되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푸마시 전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고요. 네. 이거에 관련해서 포브스라는 데 있죠. 미국의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네. 작년 5월에 기사 제목을 잡았습니다. 서울은 가장 빨리 공유 경제가 성장하는 전 세계 수도 중 하나다.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이 아주 강하다는 그런 실제 모범이 되고 있다는 얘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키프리라고는 아마 젊은 엄마들 아실 겁니다. 전 몰라요. 이거 뭐예요? 키프리라는 건 옷, 이제 애들 옷 서로 공유해서 바꿔 입는 옷이거든요. 그 사이트가 있고요. 네. 집밥이라는 거는 처음에 소셜 다이닝을 시작해갖고요. 이거는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소위 음주 가무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네. 여행을 가자, 같이 예를 들어서 사진 찍고 예쁜 사진 찍자, 스튜디오도 같이 빌리자 이런 것들 하는 거가 집밥 사이트 가면 밥 먹는 것뿐 아니라 수많은 사이트가 여기 있거든요. 내용이 네,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공유경제 성공 사례로 해외에서부터 연구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대학교 앞에 이런 거 굉장히 많대요. 집밥 동아리는 아니겠고 동호회 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네네. 같은데 혼자 가서 밥 먹기는 좀 못하고 하니까 이제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한 명, 두 명, 세 명씩 모이는 거예요. 딱 밥만 먹고 다만 나 혼자 먹으면 뻘쭘하니까 여러 명 같이 그러니까요. 먹고 반찬 많이 먹고 이러고 딱 헤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저희 공유경제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제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네. 투자 관점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과연 이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저는 오늘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과연 증권 위원님 진짜 표정 저 그래도 아는 거 이거 배워갈게요. 근데 네. 증권가에서도 관련해서 뭐 반응을 보인다던가 뭐 분석을 내놓는 거 이건 아직 없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운이 좀 있는 남자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들 없고 네. 당신만큼 운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딱 그거 주제를 잡으니까 어젠가요? NH투자증권의 자료를 딱 냈습니다. 오래된 미래, 무소유, 이제 일본에 관한 사례를 얘기하면서요. 일본 사람도 공유경제에 눈을 뜨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합리적인 무소유에서 공유경제로 가면서 특히 여기서 렌트카라든가 거기 있거든요. 청소기 그런 것도 있고요. 헬스케어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고 주가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게오홀딩스나 오릭스 같은 회사들이 그런 전체적인 렌탈 사업으로 많이 뜨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네. 주목할 만하겠고요.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도 NH투자증권에서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이걸 역시 있습니까? 한번 보도록 표로 할게요.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궁금하네요, 진짜. 네, 보겠습니다. 보시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코이 같은 거 워낙 유명하죠. 유명하죠. 정수기라는 거 얘기하고 예. 있고요. 비데 같은 거 하고 있죠. 한샘은 매트리스 케어 서비스 이런 것들도 빌려주고 나서 들어봤어요. 홈쇼핑에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또 그 대림 비행코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런 관련된 욕실 전문 업체 그런 것들을 해갖고 주가가 올해 많이 올라왔다고 하고 있고요. AJ 네트워크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자동차 렌탈 쪽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런 제주회사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이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NH투자증권은 이런 종목들을 뭐 이제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한 거예요. 네. 위원님의 생각은? 그래서 운 좋은 남자 어디로 찜하시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딱 써있죠. AJ 네트워크스. 왜요? 왜? 네, AJ 네트워크스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렌탈도 하고 있고요. 이게 이거 보면 알게 모르게 주차장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요? 가다 보면 주차장에 AJ 네트워크스 주차장이 여러 개 보고 있어요. 특히 진짜요? 역세권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네. 저는 자동차는 없지만 오히려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지하철도 내릴 때마다. 그리고 주차장도 많이 하고 있어. 이게 대표적인 공유경제 비즈니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하죠? 5% 넘는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공유경제라는 어떤 긴 시각에서도 AJ 네트워크스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공유경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영영 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